베스트 PB들과 함께 맞춤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시간이죠. 포트폴리오 플러스 송태현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차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집중 섹터하고 회피 섹터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섹터는 원전, 그리고 회피 섹터는 화장품이네요. 어제 나오신 분도 화장품을 이제 회피 섹터로 꼽으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 포트폴리오부터 점검을 좀 하고 네. 지난주에 이제 새로 편입한 섹터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한 주간 흐름 먼저 점검해 주십시오. 일단 한 주간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뚜렷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수가 이 주초 같은 경우에 하락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되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그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전방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은 많기는 한데 워낙 반도체라든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수의 흐름과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밋밋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은 좀 남는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음. 그 외에 이제 이 갖고 있었던 뭐 바이오라든지 네. 아니면 LNG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에서는 충분히 시장을 오버퍼폼하는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이제 저희가 집중 회피 섹터를 좀 꼽으면서 봤는데 화장품을 회피 섹터로 보시는 이유가 아직은 뭐 조정이 덜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과 함께 네. 생각보다 이 호재에 대한 반영률이 낮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이 섹터 전반적으로 탄력도를 좀 낮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 지표를 보게 된다 네. 하더라도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국과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성장률이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기타 국가에서도 성장률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수출입 지표로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섹터에서는 조금은 이 탄력도를 낮추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리브영이 지금 세일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소비 관련돼서도 분명 좋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메가와리라는 이러한 이제 소비 시즌에 대한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K뷰티 관련된 기업들이 1위에서 10위까지의 이 상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일부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은 호재에 대한 반영률이 상당히 좀 낮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싶구나라는 이러한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성 재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탄력도가 좀 떨어져 있다. 예전에 한참 좋을 때만 해도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좀 강하게 반응해 주는데 지금은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별로 안 한다. 그렇다라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향후에 화장품을 다시 관심 있게 보려고 하면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겁니까? 수출 데이터입니까? 뭐 아무래도 수출입 지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9월 달에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뭐 제조 일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수출입 지표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국가별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히 이 화장품 관련돼서 움직임의 탄력도가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간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 담길 섹터 비중하고 주식화 현금 비중 뭐 이런 거 좀 확인해 볼까요, 저희?
일단은 네. 주간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을 보면 일단 7대 3을 계속적으로 저는 갖고 가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이러한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구간 속에서는 네. 결국 현금이 계속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대 3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제가 포트 비중을 계속 많은 부분 늘렸던 네.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를 조금씩은 줄였어요. 그만큼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구간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이러한 이제 섹터를 보게 되면 아까 네. 집중 섹터에서 원전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다가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원전 관련돼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도 이제 이 원전 관련돼서 생태계가 더욱더 속도가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네. 원전 섹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면서 넣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원전 섹터를 추가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엔터라든지 아니면 네. LNG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서 기회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포트의 비중은 그대로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조금 줄이셨고 그리고 원전은 신규로 넣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규로 넣었고 그리고 이전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엔터하고 LNG 쪽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주간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섹터 내에서 특징적으로 볼 종목들 몇 개 골라서 얘기를 해보죠. 어떤 특징주를 먼저 볼까요? 일단은 뭐 신규 편입한 섹터가 있으니까 네네. 그 섹터 안에서의 다소 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장적인 종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티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두산 에너빌티가 결국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뭐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수주에 대한 이슈는 사실 워낙 한국 경제에도 많이 나왔을 테니까 네네. 많은 분들께서 아실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결국은 그 수주에 대한 의미 자체를 보게 되면은 대형 원전 24기와 비슷한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이 SMR 관련돼서 연간으로 풀캐파로 돌리게 되면은 한 20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필요한 물량이 앞으로 더 생길 테니까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네. 이런 부분에 증설에 대한 공시가 나오게 됐을 때에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트리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스터빈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까지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잔고가 0.4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비중으로서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반기 때 미국의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에 대한 수주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은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네네. 더욱더 많은 부분 커질 테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스터빈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봐도 충분히 업사이드를 노리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SMR 수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게 아니고 뉴스케일 파워가 한 거죠. 그죠?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이 수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서에 대한 주 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두산 확정인가요? 우리가 네. 그 정도로 지금 계속 SMR을 하면 무조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넣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기기를 네. 만들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실 많지 않다는 점이 결국은 네. 주기기를 잘 만들고 있고 거기서에 대한 수주의 가능성이 자립률이 높다. 이제 높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당연히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요 근래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뉴스케일 파워가 받든지 아니면 다른 SMR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 기기로서에 대한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 문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63,400원 선에서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보다는 어느 정도 업사이드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고점을 생각을 하고 뚫고 있어요. 갈수 있다, 네, 이렇게 72,000원 보시는군요.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8만 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까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다른 뭐 편입한 섹터들 중에 관련 특징주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조금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엔터 섹터에서 노머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엔터 섹터가 네. 중국에서 한알령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 혹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던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노머스가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잘 버텼었는데 오늘 4%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러한 판단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노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MD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팬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 팬 플랫폼에서에 대한 수익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대형 엔터사에 대해서 공연을 대리적으로 해주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1인 기획사가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대신해서 공연의 스케줄을 잡게 되고 그리고 공연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행해주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 자체가 1분기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게 되고 2분기의 실적은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2분기 때 공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반기 그리고 2026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 하반기 때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8월 1일 날 보게 되면은 이 중국의 국영 매체 중에 하나와 함께 이제 이 MOU를 체결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 중국 사업에 대해서 한알령에 대한 부분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관련된 기업에 있어서 엔터주에서는 노머스라든지 아니면 디어유와 같은 기업들이 네. 더욱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앞으로도 스케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됐을 때 그 중간 사이에서 한알령 관련된 부분이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고조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노리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노머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 중반대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 음봉이 좀 형성된 상태인데 이렇게 하락할 때보다는 좀 더 지켜봅니까? 아니면 오늘도 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오늘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네네. 사실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진입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짜가는 뭐 수익 모델이라고 보면 그래도 이제 좀 시장에 여러 가지 섹터가 돌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좀 볼만한 종목들도 한두 개는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은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기는 네네. 한데 그래도 LNG에서 추가적으로 먹을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LNG에서는 그 전에는 한택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S&T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더 여기서부터에 대한 주가 상승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스케줄적인 측면에서 미국에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결국은 9월 중순에 많은 부분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런 최종 투자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LNG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하반기 때 수주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스케줄을 앞두면서 우리가 오늘 잠깐 쉬어가는 이런 LNG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을 더욱더 담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어쿨러를 만드는 업체이거든요. 그 에어쿨러 자체가 이 LNG를 냉매할 때 필요한 프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이 담는 이러한 이제
용기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의 수주 잔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7천억이 넘는 수주 잔고를 갖고 있어서 실적이 이미 1분기,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었었는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도 그러한 실적이 더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 혹여 내가 이러한 스케줄에 대해서 미스가 나게 된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중장기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S&T 에너지는 지속해서 한 7, 8월에 조금 하락세를 보였고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LNG와 관련된 아까 이제 LNG 터미널에 들어가는 일부 부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전략 송태현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